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한동훈 이야기를 한 김에 이준석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이준석이가 이번에 뭐 대선 토론 때 여성 성기 관련된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앞으로는 뭐 대선 후보는 얼씬도 못하고 정치 생명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아마 이재명 아들이 어떤 잘못을 하나라도 하는 경우에는 이준석이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지에 물린 건 이준석이가 아니에요. 이준석이가 뭐 여성 성기 얘기를 한 것이 본인이 얘기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얘기한 걸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준석이를 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 만화 많이 돌아다니더만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누구누구가 뭐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그 잘못한 놈을 나무라지 않고 그거 얘기한 놈을 나무라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좀 더맨더머 같은 얘기고 정말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죠. 코미디. 그래서 이준석이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보금자리를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지지자들의 영양분을 먹고 크는 나무하고 똑같아요. 마치 유튜브랑 똑같은 거죠. 구독자들의 애정과 지지를 통해서 크는 나무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이제 정치인입니다. 그러려면 이 용기가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릇이 바로 당인 거죠, 당. 당이에요. 근데 이준석이가 지금 이제 개혁신당이네 해가지고 지금 나와서 저러고 있는데, 어차피 제가 이제 국힘도 발전적 해체를 하라 이렇게 한 마당에 개혁신당이라도 그 예외가 되겠습니까? 사실 개혁신당도 지금 여러 가지 좀 허은하도 그렇고 지금, 거기 있던 놈들, 김용남? 이런 사람 다 지금 민주당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모든 우파 정당들은 다 이제 용광로 안으로 이제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러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동훈이는 멋지게 은퇴를 해달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준석에는 사실 기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선 레이스를 펼칠 때도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한테는 미래가 없는데 이준석에겐 미래가 있다. 이준석에겐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왜 미래가 있겠어요? 그는 금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가 얘기한 여성 성기 발언은 금도가 아니야. 그건 정치인으로서의 금도가 아니에요. 정치인의 가장 큰 금도는 배신입니다. 정치는 배신이 가장 큰 금도야. 우리가 이제 국가로 따지면 반역자가 가장 큰 배신자, 가장 큰 범죄잖아요. 반역자. 그것처럼 이제 한동훈은 반역자 프레임에 들어가 있고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 있고 아무리 그게 윤 대통령께서 탄핵이 됐고 이미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불변이에요. 그건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폐륜을 한 거죠. 폐륜. 그러니까 우리가 존속살인이라든지 존속폭행하면 큰 죄를 받잖아요. 가중처벌 되잖아요. 왜? 그거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존속이라는 말이 붙으면 더 큰 벌을 주고 우리가 폭행도 특수폭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수폭행. 그게 뭐야? 밤에 하고 2명 이상이 하고 연장을 들면 특수폭행이야. 이건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십시오. 제가 소시적인 형법 배울 때 이제 참 저 재밌게 생각했었는데 특수란 말이 붙으면 무조건 연장 2명 이상 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폭행 같은 것도 특수 강간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2명 이상. 그리고 연장. 그리고 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범죄를 저지를 때 절대 밤에 하면 안 돼. 그리고 혼자 해야 돼, 하려면. 그리고 맨손으로 해야 돼, 맨손으로. 그게 중요해, 맨손으로. 그거 아니면 특수자 들어가요. 특수 들어가면 가중처벌되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는 같은 죄를 져도 특수범죄를 저지른 거야. 특수범죄를. 존속살인을 한 거라고. 존속폭행을 한 거고. 그리고 이준석이는
이재명이 욕한 거잖아. 아, 우파한테 이재명 욕한 게 뭐가 죄야? 응? 우파한테 이재명이 욕한 게 뭐가 죄예요? 아무 죄가 아니지. 아무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이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준석이는 지금 그냥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겸손한 모습. 예. 그럼 그 겸손한 모습의 가장 직방이 뭐냐? 아, 그냥 개혁신당 접고, 요번에 새로 만들어진, 당이 새로 만들어지던 국힘이 완전히 까뒤집어져가지고 새로 한번 다 됐을 때, 그때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연발하면서 들어오면 되는 거야. 우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죄송합니다입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우파는 사과. 반대로 참 재밌는 게, 우파 지지자들은 사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우파에 있는 리더들은 사과를 하나도 안 하지. 예. 참 보면 사과하는 거 싫어해요, 우파 리더들은. 그래서 이준석이가 사실은 똑똑하고 입 바른 소리 잘하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은데 예전에 조갑재 씨가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처음에 이준석이가 얼마나 욕했어요, 조갑재 씨가. 윤석열 대통령 레이스할 때 막 울산 따라다니고 막 했을 때 기억 나시죠? 그때 얼마나 애먹였습니까, 이준석이. 그때 재승박덕이란 말을 썼습니다. 재승박덕. 재능은 뛰어나나 박덕, 덕은 없다. 재승박덕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갖고 있는 그 재승박덕의 이미지를 일소에 다 없애버리는 방법은 본인이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지는 방법이야. 왜 사실 그 나이 때 30대, 걔가 지금 20대, 30대, 40대를 얼마나 어깨에 힘들어가서 살았어요. 하버드 나온 것도 그렇고 서울과학고에 거기다 본인이 또 발탁돼가지고 박근혜 키즈로 발탁됐고 또 그걸 통해서 당대표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거.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인생에 굴곡이 없어. 당대표도 하고 지방선거니 이런 것도 승리하고 이런 마당이니까 본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목에 힘이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과연 그한테 좋을 것이냐, 그게 과연 그 사람한테 인생의 보약이 될 것이냐는 제가 이제 50을 넘어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인생에서 승승장구를 할 때는요, 내가 항상 겸손했을 때야.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뭐가 내려갈 때는 내가 목에 힘이 들어갔을 때 내려가더라고요. 예.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목에 딱 힘줄 때는 내려가고 있을 때고, 겸손할 때는 올라가더라고요. 항상 그런 걸 우리 청년들한테도 꼭 이걸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지금 계속 이제 뭔가 자기는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내려가는 걸 올라가는 길로 가려면 겸손해지면 돼. 겸손해지면 됩니다. 이준석이 능력 있는 거 이제 다 알잖아. 이준석이는 본인의 능력을 자꾸 이제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똑똑하다. 그러려고 이제 젓가락 얘기도 하고 막 한 건데, 이제 그 젓가락 발언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본인이 똑똑하다는 얘기 안 해도 돼. 본인이 똑똑하다는 얘기 안 해도 충분해. 이미 똑똑한 걸 국민들이 다 알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본인이 안 똑똑합니다. 나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겸손해지면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기회가 있습니다. 40대잖아, 지금. 40이면 불혹의 나이고, 이제는 어른이라고. 지금부터는 굳이 내가 잘났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박찬종이잖아요. 박찬종 씨가 얼마나 잘난 척했어요. 삼고시 합격에다가 시험으로 대통령 보면 다 된다고 하는 식으로 하고 외모도 괜찮고 얼마나 위세를 떨쳤습니까? 근데 결국은 지금은 그냥 촐로잖아, 촐로. 누구도 그 사람 얘기 듣지도 않고 유튜브도 잘 안 되더만. 왜? 아니 너무 잘난 척하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 듣고 싶어 하지가 않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건 안 듣고 싶어. 청년의힘이 그나마 이렇게 5만 8천 명 정도 사람들이 듣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야, 제가 외모는 좀 이렇게 소위 각지게 생겨도 사람이 털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지. 각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봐. 누가 봐요, 그거를. 요즘 사람들이 저보다 안 똑똑한 사람이 어딨어. 다 똑똑하지.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해. 왜 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왜 제 영상을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댓글을 읽어보면 이건 보통 깊이가 아니야. 예. 근데도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한 건데, 영상 듣는 이유는 그냥, 본인보다 좀 덜 차있다 하더라도,
귀엽게 봐주면서 듣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왜?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와, 이렇게 막 할아버지들의 막 어떤 뭐 그 인생을 통찰하는 얘기도 재밌지만, 그 20대, 30대 애들이 막 아무것도 모르지만 막 짓거리는 얘기도 재밌더라고요. 나는 그걸 들으면 또 힘도 나고, 그래,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청년님도 그럴 텐데, 이준석이도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좀 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동훈이는 기회가 없어요. 한동훈이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거는 선을 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존속 폭행을, 그냥 폭행을 한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진짜 솔직히 뭐 친구들끼리 싸우면 폭행이잖아. 이건 괜찮아. 근데 존속 폭행은 안 된다는 거지. 어? 그리고 우연히 뭐 소위 얘기해서 막 젊은 혈기에, 우연히 뭘 죄를 져도 되는데 이걸 밤에 한다거나 둘이 한다거나 무기를 들었다는 거는 본인이 의도가 되게 강하다는 거잖아. 순간적으로 뭘 한 거랑, 일부러 하려고 막 밤에 하고, 무기 들고 2명 이상이 한 거는 이건 우리가 가중처벌하는 것도 법의 정신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한동훈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특수자 들어가는 범죄에 다 들어가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좀 봐요. 본인은 검사니까 더 잘 알겠죠. 저는 이준석이가, 그 선을 안 넘은 것이 참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항상 욕을 하는 대상은 누구였다? 이재명이었어요. 이재명.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이는 많은 걸 얻은 대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김문수도 많이 얻었는데 이준석도 많이 얻은 판이 이 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봤을 때 뭐 한동훈 대 김문수의 싸움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지금 한동훈 밑으로 국회의원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 김문수의 싸움이 아니라 한동훈 빠지고 김문수 대 이준석의 싸움이 전 앞으로 이제 될 거라고 보고, 김문수는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현실적인 벽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예. 현실적인 벽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약간의 그 올드한 이미지는 본인이 아무리 청렴하다 그래도 사실은 요번에 제가 이제 중도라고 자책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문수가 갖고 있는 그 올드한 이미지가 사실 크긴 크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이제 그렇다고 해도 여성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더라고. 김문수의 그 올드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들이 대머리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여자들이 대머리 싫어하거든요. 키 작은 거 싫어하고 똑같아. 뭐 그냥 싫은 건데 어떻게 하겠어. 그냥 싫은 건데. 정치인이 뭐 잘생겨서 뭐 하냐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뭐 할 수 없는 거지, 싫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한계가 있을 거고, 아마 뉴페이스를 원할 거예요, 우파에서. 그러면 그 우파의 뉴페이스에서 이제 이준석이는 약간보다 원로의 이미지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파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2030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할 거예요. 왜? 2030들이 지금 우파가 많거든. 응? 그러니까 2030 대 450, 50의 싸움이 앞으로는. 2030이 이제는 3040이 될 거고, 4050들이 5060이 되잖아요. 계속 그 세대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2030들의 이제 그 자식들이 이런 사람들을 잘 우파로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야.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게 이제 다시 또 좌파로 가면 안 되는 거. 이걸 또 잘 해줘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파 리더들의 이제 몫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는 제가 이제 뭐 썸네일엔 투항이라고 말을 썼는데 왜 투항이라 그러냐. 이건 우파 지지자들에 대한 투항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넙죽절하라는 거지, 넙죽. 우파 지지자들한테 넙죽절해라. 투항. 나 잘못했습니다. 이거지, 여기서 또 설명하고 나는 사실 이랬는데, 나는 의도가 이랬네, 뭐네, 저랬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지.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의 습성이야, 습성. 그러니까 걔가 보니까 약간 그 부분을 좀 모르더라고. 그 우파 습성을 몰라.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안 지지하고 그런 거 없어. 예. 충분히 그 사람의 그 캐파를 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준석이를 막 멀리하고 그러지 않을 거야.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1년 동안은, 국힘당이 뭐 해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국힘당이 많이 이제 소요를 가질 거고,
올해 1년은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서로 아픔을 가져야지, 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렇게 뭐 안 아파하고, 뭐 이렇게 해맑게 웃고 다니고 그러면 그것도 웃겨. 우리가 좀 해맑게 웃고 다닐 때가 아니잖아요. 이재명이도 또 그래야 긴장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전쟁이 지금 두 군데서 나고 앉았는데, 중동 전쟁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지금 하나도 끝나고, 전쟁이 안 끝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이라는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또 대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우파는 더더욱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러면 사기생의 각오로 가야 되고, 아마 정당이 이제 거의 거꾸러지든지, 아니면 뭐 거의 새로운 리빌딩의 과정으로 막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이는 현재 상황에서는 젊은 세대 중에서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당장 뭐 어떤 걸 가진다 그런 것보다는 이준석이는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파의 어떤 리더로 갈 가능성이 되게 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막 뻔뻔하게 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면 본인의 복을 본인이 이제 못 받는 거죠. 본인의 상황은 가만만 있어도 그렇게 될 텐데,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처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밥그릇 깨지는 거예요. 예, 밥그릇 깨집니다. 밥그릇 깨지면 밥을 못 먹잖아요. 아무리 뭐 내가 밥이 많아도 그릇이 있어야 담지. 그러니까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본인이. 그래서 큰 그릇이란 말이 그런 거야. 국민들은 주고 싶은 거야. 막 주는데 자기가 그릇이 없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큰 그릇이라는 게 뭐야? 주는 사람은 막 폭포수처럼 주는데 그 그릇이 종지면 받지를 못하는 건데. 한동훈이가 그래서 그 그릇이 적어서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응? 한동훈이가 그릇이 적어서 못 받고 있는 거야. 이준석이도 그릇이 작아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건데, 그릇을 키워야 돼. 국민들은 좀 주고 싶어 하는 건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 그런 마음으로 청년의힘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는 저희가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거든, 이게. 예? 그릇을 키우는. 순식간에 뭐 100만 만들고 뭐 이럴 필요 없다. 슈카월드니 뭐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누구 뭐 도움받아가지고, 친중 세력 도움받아서 뭐 3%니 뭐니 그런 애들 도움받아가지고 100만 만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이제 50대니까 알잖아요, 제가 20, 30대였으면 엄청 조바심을 냈겠지. 근데 정말 50대인데 뭐, 이제 뭐, 53이야. 좀 있으면 60이에요. 예, 한 7년 지나면 60이야. 그러면 뭐, 제가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근차근히 우리 구독자들과 같이 서로, 우리 교류하면서, 좋은 의견 나눠가면서 훌륭한 사람들하고 같이 댓글, 공유하고 또, 유료 회원들, 지금, 저희 유료 회원 상당히 많아요, 벌써. 예, 꽤 됩니다. 한 50분 돼. 분들 늘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유료 회원들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유료 회원들 뭐 이왕이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이 구독자니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또는 조회수 같은 거에 신경 안 쓰고, 좀 더 좋은, 좋다기보다는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유료 회원이 많으면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유료 회원이 없으면 이제 솔직한 얘기가 조금 힘들어지죠. 유료 회원이 많으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힘이 생기는 거지. 예. 그러니까 청년의힘은 아까 좀 막 이렇게 막 100만 유튜버 이런 거보다 좀 유료 회원이 한창이 많으면서 솔직하게 이 정세를 얘기하고, 사실 뭐 옳고 그름은 다 알잖아요. 뭐 뉴스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뭐 굳이 뭐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청년의힘에서 해서 뭐해? 어차피 다 아는 얘기. 세상에 뭐 얼마나 많아. 뭐 그 유튜버들이 그것도 다 YTN이 JTBC에서 다 하는 얘기를 굳이 뭐 여기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정말 날거지만 지식인으로서의 보는 그런 날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이 이제 청년님이 됐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이준석이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옳고 그러면 다 알아, 우파들이. 근데 뭐 좀 그런 그릇이 돼야 된다, 그치? 그릇. 청년의힘이 지향하는 그것처럼 본인도 그런 그릇이 돼야 된다. 청년의힘은 크지만 이준석이는 잘못하면 꼬꾸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청년의힘하고 같이 이준석도 커라.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영상 올렸습니다.